안녕하십니까. 2024년 4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로 나선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죠. 이 사람의 막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과거의 막말 플러스 이제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까지 이제 배지를 어찌 보면 달기 직전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준혁 후보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앞서고 있거든요. 그것도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대로 가면 뭐 국회의원이 될 것 같다. 그러면 곧바로 또 면책특권을 갖게 되니까 그동안에 해온 말들을 쭉 점검해보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면책특권을 갖게 될 경우에 또 어떤 언행을 할 것인가 끔찍합니다. 자, 우선 그동안에 드러난 말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국민TV인가 하는데 2017년 9월 1일 수상한 이야기 뭐 수원 화성 욕정남매의 시작 뭐 이런 코너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본인은 이제 뭐 궁중에로 전문가 뭐 이렇게 그게 내 전공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군요. 그러면서 뭐 방송 중에 뭐 히히덕거리고 뭐 진행자들하고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뭐 그 수원 화성이 뭐 여인의 젖가슴이다. 물론 그거는 뭐 풍수지리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. 뭐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는 거기에서 뭐 어디가 뭐 유두 자리다. 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아 우리 저 김준혁 교수의 호를 유두라고 하자. 뭐 거의 그냥 그 웃고 떠들고 뭐 하는 코미디 같은 프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뭐 무슨 학문적 견해를 저희가 요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논의의 수준이 완전 에로 수준에 그쳤다.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자 2019년 2월에 이제 김용민 TV라는 데 나와서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진행자가 물으니까 가능성이 있었겠죠. 뭐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.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거를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를 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들과 섹스를 했을 것이다. 그런 추측을 얘기해도 되나요? 더군다나 제가 찾아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44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요. 그리고서 관동군에 배치됐습니다. 그러면 관동군에 배치된 지 1년 남짓한 그 기간, 그 후에 해방이 된 겁니다. 일본군이 항복을 했죠. 자, 그런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가? 더군다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.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, 그 다음에 뭐,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초등학생과 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, 뭐 이건 뭐 어떤 돌아가신 분이 뭐 증언했다 얘기를 하는데, 그분이 보니까 박정희 기념관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더군요. 글쎄, 그 말을 믿어도 되나요? 뭐 이런 문제. 그런데 여기 말고 더 문제가 나왔습니다. 바로 2022년 8월 14일 김용민 TV의 쇼츠 영상을 보면 조선 임전보국단 뭐 이라는 걸 언급을 해가면서 이제 김환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 한 얘기죠.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환란이다. 여기까지는 이게 김환란 총장의 그 친일 행적, 그 논란의 한쪽 부분입니다. 왜냐면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친일 논란은 계속 있었거든요. 뭐 대략 한 1939년, 그러니까 이화여대 그 전신이죠. 거기 총장이 되기 전까지는 뭐 3.1운동 비밀결사 뭐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반일적 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친일적 행동을 했다. 뭐 창씨개명도 했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환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에 논란이 되는 한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엄연히 역사적 사실로 있으니까.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. 김환란 전 총장이 1899년생이더군요. 1899년. 그런데 이제 그 미군 그 당시에 이제
이화학당을 나왔으니까 이화학당 나와서 이화학당에 와서 이제 교편을 잡던 그런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더군요. 그 전에 이화학당 뭐 보통과 뭐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과라는 게 아마 요즘의 대학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1939년 일제시대죠.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장, 이게 이제 2대 총장인 셈입니다. 이러면서 이제 친일 논란이 계속 따라붙었던 건데, 자, 일제시대 해방, 뭐 저희가 책으로 읽고 뭐 그랬습니다. 해방전, 뭐 신여성, 뭐 이런 얘기, 그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바로 이화여대였죠. 자,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성상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. 어떤 걸 성상납이라고 하느냐. 흔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뭐 신여성이라고 하는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교 문화의 흔적이 계속 남아있는 그 해방 전 일제시대 때 과연 그 신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진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좀 영어계나 좀 그래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마 흔치 않았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미군들이 이제 군정시대 때 왔을 때 뭐 영어 좀 한다고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. 가끔 뭐 무슨 그 기록 책자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미군 장교들과 어울렸던 일 있을 수 있죠. 그러나 그래서 그걸 또 뭐 거기에서 뭐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할 수도 있죠. 그걸 성상납이라고 할 수 있느냐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게 성상납인가요? 성상납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유흥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총장이 그 이화여대 학생들을 유흥을 위해서 뭐 미군 장교들 접대를 시켰다. 그리고 뭐 성까지 뭐 제공하게 했다. 이런 게 전형적인 성상납인데 과연 그런 경우를 어디서 본 거냐? 김준혁이라는 사람이. 그게 혹시 뭐 어디 뭐 야설 같은 데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인용해서 한 얘기 아닌가? 저는 기록으로 못 봤습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기록으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부분 적어도 정사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. 그렇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고요. 1940년에 뭐 대학생 뭐 대부분 다 돌아가셨겠죠. 그때 대학생이면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. 그때 뭐 20살쯤 되면 지금으로부터 80년 100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돌아가셨겠지만 연구자들은 있을 것이고 이화여대 동문들도 있을 것이다. 연구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준혁 교수와 논의를 해봐야 된다. 거짓말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 당장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 김병규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. 이 사람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.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이죠. 박상희. 아주 대표적인 좌익 운동가였습니다. 이 사람의 외손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따지면 오촌 조카가 된다고 합니다.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. 제가 보기에는 이 고소장 뭐 수사하면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죠. 사자 명예훼손. 명예훼손은요 사실이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으면 처벌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하물며 객관적 사실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거고요. 자,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수도 없는 이건 뭐 막말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규정을 했던데 그냥 보통의 말을 함부로 해서 내뱉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나는 또는 이렇게 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말로 보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뭐 김환란 전 총장이 뭐 학생들을 뭐 미군 장교단한테 성상납시켰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여하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제기해야죠. 왜? 이 사람 곧 한 8일쯤 지나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?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갖게 됩니다.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이 면책특권까지 갖게 되면 날개를 다는 일이 되겠죠. 아마 국회에서 직무상 어떤 막말, 본인과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걸 막말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이런 거 가지고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얘기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면책특권이 생기기 전에 무슨 조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 발언 이걸 가지고서라도 최소한 이 사람의 면책특권 범위를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경고적 의미를 담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. 김의겸은 저리 가라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백봉신사상을 여러 번 받고 대상까지 받았다는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누르고 경선에서 당선이 되고 지금은 이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까지 노릴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시스템이다. 놀라운 일이죠. 그래서 뭐 저는 뭐 정치를 오래 취재했습니다만은 늘 보면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정치에서는 참 많더라. 비극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런 사람이 면책특권이 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갖지 못하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.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